계속해서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난주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이 혼자 하차했는데 엄마를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줬다고 해서 네. 서울시에 있는 240번 버스 사건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버스 기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폭주했는데 사실관계가 하나씩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온라인상에 목격담을 올린 최초 제보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이다,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이 문제 좀 다시 짚어보죠. 최초 제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사건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리꾼이 서울시 버스 240번 운전기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글의 핵심은 해당 버스에서 아이가 혼자서 버스에서 내렸고 이를 알게 된 아이의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음에도 해당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해당 버스 기사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완전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제 매도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막상 공개된 현장 CCTV를 보니 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죠. 이 버스 기사는 아이가 내린 정류장에서 16초간 정차했다가 출발을 했고 네. 아이 엄마가 뒤늦게 하차를 요구했을 때는 이미 해당 차량이 3차로에 진입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네. 이 해당 버스 기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로 인해서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심한 고통을 호소를 했고요. 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이제 뒤늦게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네. 이번엔 또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 최초 제보자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지적하신 바대로 법적 책임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 건은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사처벌이 되려면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의, 즉 최소한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지 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초 유포자가 과연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심심치 않게 이 SNS나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점은 제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비단 이제 SNS나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형법상의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의 본질이 이 어떤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그 사실이라는 것은 네. 거짓된 사실은 물론이고요. 네. 진실한 사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평판을 저해시킬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으시게 되고요. 네, 네. 그 사실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해 네.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판결을 한번 살펴보죠. 울산 북구청장 시절에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 건축을 불허한 윤종호 의원에게 법원이 억대 구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죠. 이제 새민중정당 윤종호 의원이 과거 2011년 울산시 북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예. 유명하죠. 이제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에 이 코스트코 입점을 조건으로 구성한 울산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이 법적 근거 없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이 울산 북구와 이 윤 의원이 항소를 했지만 패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트코는 이 판결에 따라서 현재 건축을 마치고 영업 중이고요.
이 판결에 따라서 울산 북구는 손해배상금 등으로 총 5억 700만 원을 코스트코 측에 지급한 후에 예.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같은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이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이 민간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 당사자에게도 일부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윤 의원 측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라고 지적을 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니 주민들의 뜻을 좇아서 소신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 단체장의 정책 권한은 좀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은 사실 이 판결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이 관련돼서 진행되었던 선행 판결들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윤종호 의원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예.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다소 절차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조금 드러났거든요. 즉 본건 민사소송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제기되었던 형사소송 판결문을 따르면요. 예. 당시 코스트코 측의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북구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허가하는 결정, 즉 인용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이 이 위원회에 의해서 이 허가가 적법하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호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해서 이 편법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반려 처분, 네. 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처분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윤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이 돼서 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결국 패소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제 사법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네네. 다만 법률가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지나치게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 판결도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판결을 또 보죠.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진행한 언론인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좀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인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모 방송사에 무엇이 알고 싶다라든지.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뭔가 속 시원한 부분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취재를 시도한 이 용감한 언론인들은 네. 항상 이렇게 이제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사건도 사실 그런 사건인데요. 예. 2015년 8월경 그냥 말씀을 드리죠. 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네. 보이스피싱 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네. 이 취재진들이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재소자를 접견했다는 혐의로 이 담당 PD와 촬영 감독이 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죄목으로 기소되어서 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1심이 최근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요. 네. 우선 취재 목적을 숨기고 재소자를 접견한 부분이라든가 예. 또 구치소 내에서 이제 몰래 촬영이나 녹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위법 소진이 있기는 하나 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았고요. 예. 또 취재 목적을 밝히지 않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범죄 목적도 아니고 또 이러한 행위가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건조물 침입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다만 주의할 부분은 예. 이제 이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는 아직 보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본건을 포함해서 유사한 건으로 현재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번 건 이전에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역시 담당 PD와 촬영 감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입장이
한번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른바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 소송입니다. 원숭이들이 수익의 25%를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우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짚어주시죠. 네, 좀 흥미있는 해외 판결인데요. 네네. 2011년경에 이 동물 사진 작가라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슬레이터 씨는 네.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원숭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네. 이 슬레이터 씨가 카메라에서 잠시 멀어진 틈을 타서 네. 원숭이 한 마리가 카메라로 다가와서 이 스스로 셔터를 눌러서 소위 셀카를 찍었습니다. 네. 이는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어서 이 해당 사진 작가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후 이제 다른 웹사이트가 네. 이러한 원숭이 셀카 사진을 이제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것은 해당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예.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니까 이 작가에게 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네, 네.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요구하는 단체, 예. 일명 페타라고 하는 단체가요. 네. 해당 원숭이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또 해당 사진 작가와 소속 회사를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들은 사진의 이익은 이 촬영자인 원숭이에게 넘겨야 한다. 또 소송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법원은요. 결국 원숭이는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진작가 슬레이터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 이렇게 소송은 종결이 되었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이 소송 이후에 이 예. 사진 작가 슬레이터 씨는 예. 사진으로 얻은 이익의 4분의 1을 25%를 이 원숭이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네. 이 시민단체인 페타 측에 기부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결국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마무리는 훈훈하게 잘 됐는데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소송이 가능했을까? 원숭이 주인이 있다면 이게 저작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우리나라라면 이 소위 각하 판결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법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요. 예. 일단 소제기 자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 이러한 각하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미국 법원의 입장도 동일한데요. 예. 과거 이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저작권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즉 인간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서 이 경상남도에 있는 천성산을 관통하려고 하니까 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해당 산사에 계셨던 이 지율 스님을 포함한 이 환경단체 등이 이 서식 중인 도롱뇽이 죽는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도롱뇽 보호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해당 단체들은 이 자신들이 도롱뇽의 친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우리 법원은 우리 법상 각종 권리의 주체는 인간만 가능하지 도롱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소각합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아마 이 결론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좀 재미있는 판결까지 해외 판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의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